준, 책 그만 읽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내 이름은 미야노 준, 고등학교 2학년이다. 사람과 얘기하는 게 서툴어 쉬는 시간에는 책만 읽는 아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내게 같은 반 날라리 타카하시 나오가 다가왔다. 냅둬. 뭐라고? 더 크게 얘기해줘. 나름 큰 소리로 얘기했으나 사람들 앞에선 긴장돼 목소리가 작아지고 만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놀림받곤 하는데 나도 내 옆자리에 앉고 나서 똑같은 소리를 한다. 너 그럼 평생 아싸로 살게 될걸? 좀 더 큰 소리로 똑부러지게 얘기해봐. 상관없어. 뭐라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한테 들리게 좀 하라고. 나오, 그런 아싸는 그냥 냅둬. 왜 그래? 준이 말하는 거 듣고 싶대잖아. 근데 너 정말 특이하다. 저런 애랑 얘기해봤자 뭐가 즐겁다고. 나오의 친구들의 말로 인해 나는 더욱 위축되고 말았다. 봐봐 준, 저렇게 얘기하는데 분하지도 않아? 복수해주자. 신경 쓰지 마. 아직도 작아서 뭘 하는지 전혀 안 들리네. 나오, 이제 가자. 알았어.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끌려 사라졌다. 나는 열심히 목소리를 냈지만 상대방에게 들릴 정도의 크기는 낼 수 없었다. 역시 안 되겠어.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역시 혼자 책 읽는 게 맘 편해. 그저 현실을 도피하는 것뿐이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 오늘도 시작하자. 내겐 남모를 취미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어플을 사용해 목소리만 나오는 상태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서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인터넷 세상이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진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미야치입니다. 저는 현재 성우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해줬으면 하는 대사를 받고 있어요. 그럼 방송 끝까지 들어주세요. 작년부터 시작한 라이브 스트리밍. 애니메이션 오타쿠인 나는 명대사 모음 토크 방송을 통해 인기를 모아 1년 만에 시청자 수를 대폭 늘릴 수 있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미야치 씨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나오밍 씨, 오늘도 와주셨구나. 다른 고정 팬들도 많지만 그중 나오밍 씨는 방송 초창기부터 매번 코멘트를 남겨주는 올드 팬이다. 나오밍 씨, 항상 고맙습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해볼게요. 방송은 평소대로 진행됐다. 회차가 넘어갈수록 연기력도 늘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대사들도 호평이었다. 다음은 준, 읽어보렴. 국어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내게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하셨다. 조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정된 내용을 읽었다. 야, 쟤 뭐라는 거냐? 더 크게 말해야지. 나름 열심히 읽었으나 마음과는 달리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평소처럼 반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다. 여전하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모기만한 소리를 말할 거니? 나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안 들리지 않니? 좀 더 단전에 힘을 줘서 소리를 내지 않을래? 방송할 때는 잘 나오는데 왜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나오지 않는 걸까?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스트리밍 중이며 교실이 내 방이라고 상상하며 목소리를 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봐라, 하면 되잖니?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렴. 애니메이션 대사를 말한다는 느낌으로 읽었더니 남들에게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잘 나왔다. 읽기가 끝나자 긴장한 탓에 피로가 몰려왔다. 야, 준이 말했어. 쟤 목소리 처음 들었어. 학생들이 수근거렸다. 스트리밍 때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목소리 자체가 인상에 남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화감은 없었다. 준, 같이 집에 가자. 왜? 그런 표정 짓지 말고 할 말 있으니까 같이 가자. 수업이 끝나자 갑자기 나오가 같이 집에 가자고 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이유를 몰랐다. 난 딱히 할 말 없는데. 좋다고? 자, 그럼 갈까? 그런 말 안 했거든. 거절하는 내 목소리가 그녀에게 들리지 않은 것 같다. 목소리가 작아 멋대로 해석되어진 탓에 강제로 그녀와 같이 집에 가게 되었다. 준, 넌 왜 평소엔 그렇게 목소리가 작은 거야?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뭔가 웅얼거리긴 하지만 전혀 안 들려. 아까 국어 수업 시간에는 잘했잖아. 그땐 이 예외였어. 교과서를 대본이라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었다. 집에서 나름 연습했지만 이 역시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도 긴장된다. 네 목소리를 또 듣고 싶어.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너 미아치지? 내가 스트리머로 활동할 때 쓰는 이름을 말하는 그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랐지? 역시 맞구나. 왜 하냐고? 그야 내가 나오민이니까 그렇지. 거짓말. 설마 내 방송 시청자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줄은 몰랐다. 게다가 나오밍은 방송 초기 때부터 들었던 올드 팬이다. 그럼 목소리로 내가 누군지 알아낸 것도 설명이 된다. 사실 나 목소리 패티시가 있거든. 네 목소리 왕팬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네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지 뭐야.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줄 몰랐거든. 미안, 난 원래 평소에 이래. 내가 말하자 그녀는 내 입에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그녀가 얼굴을 들이대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네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신경 쓰지 마. 네가 어떤 모습이던 난 영원히 네 팬이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너랑 더 얘기하고 싶어. 그럼 우리 집에 올래? 갑자기 집에 초대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도 망설임 없이 따라왔다. 항상 내 방송에서 응원해줘서 고마워. 항상 감사하고 있어. 아니야, 나도 네 목소리에 힘을 얻는걸. 고마워할 필요 없어. 아직 긴장되긴 하지만 익숙한 환경에 있는 덕에 학교에 있을 때보다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다. 사실 난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돼서 생각대로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 방송할 때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위축돼서 잘 안 돼. 평소에도 자주 말 걸어줬는데 제대로 답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란 건 알고 있었어. 잘 안 들렸지만 소리가 나긴 났거든. 그치만 아깝다. 방송할 때는 말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안 된다니. 이대로 냅두면 좋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마음만으로는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 암만 소리를 내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엔 말하는 게 싫어져서 결국 되도록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도망쳤었어. 그럼 소리를 잘 낼 수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네? 그래,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지. 그럼 연습해보자. 사람들 앞에서 익숙해지면 방송할 때처럼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으니까. 그건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일단 내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볼래? 이래봬도 열심히 내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학교에 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주보고 있으면 긴장될 테니 뒤돌아보고 있을게. 그렇게 그녀가 등을 돌렸다.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변화가 생기진 않았다. 도와줘서 고맙지만 그 정도는 딱히 의미가 없어.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협력해주는 호의는 고맙지만 그 정도면 별로 의미가 없어. 사람의 존재에 긴장하는 거니까. 마주보지만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야. 너 혹시 가족들 앞에서도 그래?
그건 아니야. 가족은 긴장되지 않으니까. 그럼 긴장을 풀 수 있는 상대면 상관없다는 뜻이구나. 그럼 갑자기 그녀가 내 뒤에 서서 날 안았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백허그를 당하는 바람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정도로 여자와 가까이 몸을 맞대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친밀감을 쌓으면 긴장을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귈까?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목소리가 좋다고 했잖아. 이렇게 있으면 네 목소리가 잘 들리고 너도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지? 그치만 그런 목적으로 나랑 사귀는 건 좀... 넌 내가 싫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난 누구와 사귈 수 없어. 싫은 게 아니면 시험 삼아 해본다는 느낌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사귀자. 긴장돼서 사귈 수 없는 거라면 싫어. 네가 언젠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방법이 어찌됐든 언젠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한다. 성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좋아. 내게 맡겨. 그렇게 나는 특훈 겸 그녀와 사귀기로 했다. 그럼 이제 이 대사를 말해보자. 그녀는 글씨가 적힌 폰을 내게 보여줬다. 이 대사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대사 아니야? 왜 이런 걸... 일단 네가 잘하는 대사니까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까 해서. 방송하는 것처럼 멋진 목소리로 얘기해줘. 난 누가 보는 앞에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를 말한 적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는 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특훈이라고. 흔히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공개 녹음 같은 느낌으로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됐다. 청중은 그녀 한 명뿐이지만 이미 나는 긴장됐다. 이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언제까지나 그대로일 것이다. 알았어. 해볼게. 심호흡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상황을 상상했다. 그때의 캐릭터를 흉내내기 위해 감정을 담아 외쳤다. 내 목숨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널 위해서 사용할게. 마지막 순간까지 네 곁에 있을게. 대사를 끝마치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긴장했지만 남들에게 들릴 정도의 소리로 말할 수 있었다. 우와, 미아츠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듣다니 정말 최고야. 나? 이번엔 해냈구나. 역시 애니메이션 대사라 그런지 잘하네. 혹시 특훈을 빙자해서 사심을 채우려는 속셈이니? 아니야, 너도 평소와는 다르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잖아. 이 방법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어쩐지 이용당했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애니메이션 대사를 말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엔 이거야. 뭐야 이건? 그녀가 보여준 대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상황별 대사야. 내가 직접 쓴 대사야. 감정을 담아서 말해줘. 이렇게 부끄러운 대사를 어떻게 해? 그런 수치심을 극복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사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예.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가 준 대사를 말했다. 처음 널 만났을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 나랑 사귀자. 네, 물론이죠. 그녀가 갑자기 날 껴안았다.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대사를 마치자마자 그녀가 안겨오는 바람에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 방금 대사 심쿵해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만? 네가 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 사랑해, 준. 이렇게 그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특훈이 당분간 계속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 봬요. 오늘도 하루 일과 중 하나인 방송이 무사히 끝났다. 멋져, 준. 완전 최고였어.
정말 고마워. 지금 내 방에는 그녀가 있다. 지금까지 방송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특훈 덕분에 그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 익숙해져 오늘 처음으로 방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줬다. 많이 좋아졌구나, 준. 이제 내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말 잘하네. 특훈의 성과지 뭐. 그녀가 내 무릎을 베고 눕자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바로 쓰다매주네. 네가 하라고 했잖아. 특훈의 일환으로 말하기뿐만 아니라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스킨십도 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덕분에 단시간에 그녀와 가까워졌다. 그럼 슬슬 새로운 걸 시도해볼까? 그녀는 이불을 걷고 내 침대에 누웠다. 너도 누워. 뭐 하려고? 같이 자는 거야. 그 정도야 뭘. 그저 같이 누워있는 거라면 하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불 안에 들어가니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몰려왔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이상하게 긴장됐다. 너 오늘 이대로 자고 갈까? 아니, 집에 돌아가. 너는 나랑 자기 싫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내가 멋대로 해도 된다고 하면 어쩔 거야? 그건... 갑자기 내 머릿속이 이상한 상상으로 가득해졌다. 마치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 그녀가 내게 안겨왔다. 왜 그래? 이제 나한테 손대고 싶어졌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그러고 싶으면 난 상관없어. 그 말을 듣자 나는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너는 날 좋아한다고 했지만 네가 좋아하는 건 내 목소리잖아. 역시 내 마음을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 같았어. 꽁냥거릴 때도 훈련을 위해서라고 딱 잘라 말했잖아.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처음엔 네 목소리에 끌리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 전부가 좋아.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을 정도야. 그렇구나. 그런 말을 들으니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너는 어때? 날 어떻게 생각해? 특훈을 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지만 너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정말 네가 좋아졌어. 그치만 단순히 목소리 때문에 이어진 관계니까 곧바로 나한테 질릴 것 같아서 불안했어.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계속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럼 나한테 다시 고백해주지 않을래? 이번엔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사로. 내가 지금까지 그녀한테 했던 애정 표현은 전부 그녀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내가 그녀의 마음을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것처럼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녀가 대담한 행동을 한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앞으로 내 곁에 있어줘. 사랑해, 나오. 나오가 내 입에 키스했다. 물론이지. 평생 함께하자, 준. 그녀는 기쁜 듯 웃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반 친구들 앞에서 남들이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지지가 있다면 나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